이 정부는 왜 이렇게 속이는 게 많을까요? 더 재밌는 건 속이는 족족 얼마 안 가 걸리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발사로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어젯밤 10시 46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제2경보를 발령했고 경보 발령 지역은 오키나와 일대로 즉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아주 발빠른 모습이죠. 예고기간은 어젯밤 자정부터였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적인 발사 소식에 오키나와현 번화가 등 주민들이 한밤중에 대피할 곳을 찾느라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30분 만인 밤 11시 16분에 발사체가 태평양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피 명령은 해제됐고요. 기시다 총리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사 직후 방위상과 외무상 등 관련 강요들을 긴급 소집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민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이 북한 발사체 당시에 보였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전례 없이 예고 기간보다 빨리 기습 발사에 나선 그 의도와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데 국제해사기구의 규정까지 어기면서 과거와 다른 발사 행태를 보인 데 대해 향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의 판단과 추진도 연관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의 안보태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비판을 했는데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춰달라며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듣기만 해도 공감이 가고 시원한 말들인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정도고 이 걱정이 사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9.19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미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한국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병력과 자산이 증원될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임을 애써 감추지 않으면서 추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발사를 계속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요. 민생은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대며 돌보지도 않는 윤석열은 영국 국빈 방문 중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제가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도 너무 화가 나는데 국방부는 이어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이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가운데 1조 사망비행 금지구역 설정 부분은 곧바로 효력 정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덕수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하던데 대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압박도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윤석열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미국이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극심해지고 안보에 대한 위협도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안보 의식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윤석열부터가 말이 바뀌는 건 물론이고 지난 북한의 위성 발사체 당시 위급재라 문자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대피 이유와 대피 장소가 빠져 있었죠. 게다가 최 암흑의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계속되는 상황이고 전 현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후보자 등 중요직 인물들은 죄다 논란투성이 인물들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상태인 만큼 이들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와중에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에 대한 비판 보도를 문제 삼아 경향신문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언론사나 언론인들을 향한 조사와 압박은 아주 열심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향신문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업자 조우영 등 취재원들이 부인하는데도 취재 내용과 다르게 봐주기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의심만으로도 이렇게 소환 조사를 잘하면서 도대체 김건희는 언제쯤 소환 조사를 할 건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경향신문도 바로 반박에 나섰죠. 조우영 씨가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 조 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조 씨를 구속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모두 팩트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 수사를 하고도 봐줬느냐가 아니라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는데도 조사를 일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국내 언론을 향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사이에 외신들은 이미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영국 현지 언론으로부터 팩트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건데요.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이 그러나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정치 연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김건희 여사는 표절과 탈세,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었다고 전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을 수 있나요? 데일리메일은 또 지난 2월에는 한국 법원이 김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스캔들에 이용됐다고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김건희는 탈세한 사람, 논문 표절을 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매체는 이어 윤석열의 후보 시절 불거졌던 김건희의 세금 체납 문제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지금은 삭제되고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데일리메일은 김 여사가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나이를 거부하는 놀라운 외모라고 평가했다는 말도 실었는데요. 웃긴 건 이것만 언급한 기사는 살아있고 김건희가 탈세를 했다는 내용이 같은 기사에 담겼고 이걸 인용한 기사는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예 대놓고 언론을 검열하고 있고 이걸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정부를 왜 가만두고 봐야 하는 건가요? 70년대보다도 더한 언론 검열을 하고 있고 국민들을 이렇게 미개인 취급하는데도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치가 떨리고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단체로 화병나겠다 이겁니다.